her goal is not in her. She's a diamond under. 안녕하십니까, MC입니다. 자, 오늘 6번째 강의, 드디어 조건, 논리, 반복 함수를 이용해서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그것을 일정 간격으로 옵셋하는 리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새로 배워야 될 함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 여러분 느끼셨죠? 알아야 될 함수도 많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함수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함수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개요는 이와 같습니다. 자, 기준 포인트 P1, P2를 찍게 되면은 그 사이에 기준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간격값, 옵셋 값이죠. 이 간격값을 입력받고 그 다음 옵션은 이 P1, P2 기준으로 해서 90도 방향 이 방향으로 옵셋 할 건지 아니면 그 아랫 방향으로 옵셋 할 건지 이 옵션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윗 방향으로 해라 그러면은 이 각도의 90도를 플러스해서 간격 띄우기를 할 거고요. 반대로 0도에서 90도를 빼면 마이너스 90 또는 270도가 되겠습니다. 같은 각도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두 옵션에 따라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아야 될 거, 몇 개를 간격 띄우기를 할 건지 이것도 필요하겠죠? 안 그러면 무한대로 돼버리니까 간격 띄우기를 할 횟수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개요의 그림대로 두 가지 옵션에 따라서 위쪽, 아래쪽 간격 띄우기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강의 개요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별 함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빠르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함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함수라기보다는 연산자에 가깝기 때문에 논리 연산자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는이죠, 는. 인수들이 수치적으로 같은지 비교합니다. 사용 방법은 가로 열고 는, 그 다음에 넘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 값도 되고 문자 값도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인수값을 넘 스트링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인수값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같지 않은 표시는 물음표와 같이 있는 그 슬러시, 그 슬러시에 같음을 하게 되면 같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리턴 값을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이 논리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 t 참값을 리턴을 해주고요. 같지 않다, 즉 이게 아니다 라면은 거짓을 뜻하는 nil nil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 논리 연산자의 결과값은 다 이 값들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 t 또는 nil, 즉 참 또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같지 않다는 이 논리가 맞으면 t, 같지 않음이 아니라면 nil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뭐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 결국은 이 연산자의 그대로 논리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리 연산자 자금, 각 인수가 오른쪽에 있는 인수보다 수치적으로 작은 경우 t, 그렇지 않으면 nil을 리턴합니다. 자, 부호만 다르고 나머지는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작거나 같으면 꺽쇠를 먼저 한 다음에 이퀄을 썼죠. 작거나 같음, 각 인수가 오른쪽에 있는 인수보다 수치적으로 작거나 같은 경우 t, 그렇지 않으면 nil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작아도 t, 같아도 t 이렇게 응답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는 반대로 보다 큼입니다. 인수가 수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인수보다 크면 t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nil을 리턴합니다. 결국 이 작음의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크거나 같음도 각 인수가 오른쪽에 있는 인수보다 수치적으로 크거나 같은 경우 t, 그렇지 않으면 nil을 리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if 함수입니다. 자, 설명, 상황에 따라 표현식을 평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식은 가로 열고 if, 자, 조건 표현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참 표현식, 거짓 표현식은 옵션입니다. 자, 인수 조건식, 테스트할 조건이 이 조건식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조건식이 t, 즉 참이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있는 표현식을 평가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조건식이 nil일 경우
평가될 표현식을 여기 거짓 표현식 안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옵션이기 때문에 참 표현식만 평가를 하고 끝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후에 코딩 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근 함수는 보통 if문에서 여러 식을 묶어줄 때 사용되고 그 외의 경우는 여러 표현식 중에 마지막 표현식의 결과만 리턴할 때 쓰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if 안에는 프로근 함수가 항상 따라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조건식이 t이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게 참 표현식의 블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괄호가 열리면 거짓 표현식 안에 있는 표현식을 평가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 참 표현식이든 거짓 표현식이든 이 블록 안에 여러 표현식을 하나로 인식시켜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만으로는 조금 어렵죠? 이것도 조금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형식은 괄호 열고 프로근, 그 다음에 표현식 점점점점 여러 표현식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했죠. 그리고 괄호 닫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 판단 함수입니다. AND 함수가 있고요, OR 함수가 있고 NOT 함수가 있습니다. 자, AND 함수는요, 제공된 인수의 논리적 곱을 리턴합니다. 사용 형식 괄호 열고 AND 표현식 뽕뽕뽕뽕 여러 표현식이 있겠습니다. 논리적 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보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여기서 nil을 0으로 생각하고 nil 외의 것은 1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0 곱하기 0은 0이겠죠? 결국은 이 값은 리스 표현식으로 nil이 나옵니다. 논리적 곱이잖아요. 논리적 곱. 그 다음에 1 곱하기 0은 당연히 값은 0이죠. 그러면은 nil이겠습니다. 반대로 0 곱하기 1 해도 또 0이고 nil이겠습니다. 근데 인수가 둘 다 0이 아닌 1이 보태지면 1이 나오죠. 결국은 0이 아니니까 t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논리 곱의 연산 결과예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인수 1, 인수 2, 인수 3, 인수 4가 다 있는데 단 하나라도 0이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다 거짓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곱하기 함수도 앞수가 어떤 수가 오든, 뭐 만이 와든 10만이 오든 뭐 50만이 오든 간에 뒷수가 0이 와버리면 곱해버리면 0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상식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에 수가 0이든 뒤에 수가 0이든 간에 어느 곳에 0이 있든 그 논리곱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즉 nil 값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눈이 이렇게 간지럽지? 자, 여기까지 하고 OR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OR 함수는 제공된 인수의 논리적 합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식은 똑같은데 연산자만 다르죠. 자, 이번에는 논리 합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플러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죠. 자, 이거를 똑같이 산수를 사칙 연산하는 것처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0 더하기 0은 당연히 0이죠. 그러니까 nil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1 더하기 0은 값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결과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t가 리턴이 됩니다. 반대로 앞수가 0이고 뒤가 1인 0 플러스 1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결국은 리스벳에는 t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 플러스 1은 결국은 nil이 아니기 때문에 t라고 결과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AND 함수는 nil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거짓이야, 순수하지 않아, 너네는 순수 혈통이 아니야, 그냥 잘라버려 그냥. 결국은 순종만 인정을 한다 라는 그런 논리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은 예인데요? 갑자기 팍 생각났어요. 순종만 참이다, 그 외에는 다 거짓이야. 자, 오화. 내가 하고 있어 어이가 없네. 자, 오화 함수는 자, 순종도 순종이고 잡종도 순종이다. 근데 이 뭔 소리지? 이 뭔 개소리야? 자, 오화 함수는 결국은 잡종도 순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0, 0은 뭐냐? 잡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그 말이에요. 즉 피가 섞여도 진돗개로 인정을 하겠다. 근데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만 내가 진돗개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에요. 비유가 되려나요? 논리곱은 한쪽이 진돗개여도 한쪽이 삽살개나 풍산개였다. 그러면 진돗개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고, 엄마 아빠가 둘 다 진돗개 피가 있어야 진돗개로 인정을 해주는 것. 근데 논리 합은 엄마든 아빠든 간에 둘 중에 하나만 진돗개면 진돗개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둘 다 진돗개의 피가 없다. 그러면 너는 잡종. 아니 잡종이 아니고 너는 아예 이 축에도 못 끼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뭐 좋은 예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논리곱과 논리합의 판단값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not 함수가 있는데요. not 함수는 자, 표현식이 nil이면 t, nil이 아니면 nil을 리턴합니다. 사용 형식은 not 표현식 이렇게 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조건이 참이면 거짓이 나오고 거짓이면 참이 나와요. 결국은 그 반대값을 리턴해준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남들이 예하면 나는 아니오 하고 남들이 아니오 하면 나는 예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예가 되려나? 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조건, 이런 not 함수가 필요할 때도 와요. 오늘 예제에서는 이게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짚고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논리 판단 함수는 여기까지고요. 또 있네요. 오늘도 함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repeat 함수, 반복한다 라는 뜻이고요. 각 표현식을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고 마지막 표현식의 값을 리턴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형식 repeat 함수면 count int 그 다음에 표현식. 자, count int 표현식을 반복 평가할 횟수인데 이거는 반드시 양의 정수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값은 들어가면 안 된다, 오류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여기 count int가 10이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식이 있는데 10을 넣게 되면 10번을 이 표현식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while 함수 조건식을 평가합니다. 조건식을 평가한 다음에 결과값이 nil이 아니면 while 블록 괄호 안의 표현식을 평가합니다. 이 작업을 조건식이 nil로 평가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repeat는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는 거고 while 함수는 이 조건식 결과값이 nil이 될 때까지, 즉 여기가 참이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건식 값이 nil이 되면 그때 멈추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조금 후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코딩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당이 떨어지네. 갑자기 당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머리가 핑 돌았어요. 당보충을 했으니까 자, 이제 코딩 창으로 넘어가서 오늘 강의의 핵심인 멀티 옵셋 한번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 문서를 열고, 자, 오늘도 저번주와 같거나 그 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보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원래 속도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메인 폰 EXO6. 자, 오늘도 커맨드 함수로 손 그리기 때문에 모습 모두 똑같이 하겠습니다. 넷바 보스 모드 정해서 셋 보스 모드를 꺼라. 자, 우리 벌써 꿈에서도 나올 것 같은 겟 포인트 P1과 P2를 입력 받아야 되겠죠. P1에 둘째 점. 자, 그 다음에 둘째 점까지 입력했고, 자, 간격,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할 횟수 이렇게 입력 받도록 하겠습니다. q 옵셋 디스트니까 오프 디스트 get 디스트 간격 거리 입력. 그 다음에 오프 카운트 cnt는 get int 정수만 있으면 되니까 띄울 횟수. 오프 디렉션 dir 옵셋 방향을 입력을 받는데 똑같이 int로 하고 띄울 방향 1이면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1이면 90도 2면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설명을 해 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 받아야 될 것들은 다 입력을 받았어요. 자, 이번에 내부적으로 계산해야 될 거 계산할게요. 자, 베이스 앵글 있어야 되겠죠. 베이스 앵글 저번주처럼 똑같이 비행으로 하겠습니다. 비앵 앵글 함수 이미 있는 P1과 P2의 점을 벽돌로 가져와라. 라디안 값이고. 자, 이번에는 간격 띄울 방향을 우리가 여기서 오프 dir로 받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배운 if문을 쓰겠습니다. 1이면 90도 값이 들어가고 2이면 마이너스 90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분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if문 괄호 열고, 자, 조건문 들어갑니다. 조건식이 뭐냐? 는 뭐가 오프 dir 값이 1이면 여기 그럼 조건 성립이 되겠죠? t이면 참 블록 열어주고 set q
뭘 또 저장을 해야 되냐면 옵셋 앵글 이거를 90도라고 해야 되는데 라디안 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폴라 함수에 쓰일 각도니까 DTOR을 열어서 90도 90.0을 넣어주면 즉 1일 때 이 setQ 블럭이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파트 즉 1이 아니면 결국은 2란 뜻이잖아요. 그쵸? 그 외의 값이 들어오면 오프N이 DTOR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라디안 값으로 변환한 값을 오프N에다가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자, 오프N까지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간격 띄우기 할 때마다 칼라 값을 좀 다이내믹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설정해 줄 거예요. CNT 약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첫 값을 1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좀 더 이 CNT 변수를 어떻게 쓰이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반복해야 될 부분을 리피트 함수 안에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하는데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느냐. 자, 이 강의 개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은 몇 번을 간격 띄우기를 한 걸까요? 자, 여기 기준선이 있고 한 번, 두 번이 된 거겠죠, 그죠? 간격 여기 띄워놓은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 기준선에서 한 번, 두 번 가야 이 선까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선을 그리고 그 다음 거를 포인트를 옮긴 다음에 여기다가 또 선을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 또 포인트를 옮긴 다음에 이 선을 그려줄 거고요. 이것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리피트 함수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우선 간격 띄울 횟수가 이만큼이겠죠? 그리고 리피트를 닫아주고, 자, 우선은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 값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우리 리피트 안에다가 뭘 할 거냐면 우선 그려야 되겠죠. 기준점 커맨드 라인 뭐에다가 기준점 P1, P2, P1, P2 그다음 명령 끝내고, 자, 다이내믹하게 결과를 보기 위해서 CHPROP 라스트 컬러를 이번에는 요 CNT를 갖다 쓸 거예요. 땡땡.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처음 그려진 이 라인 P1, P2는 요 베이스 라인이 되겠습니다. 맞죠? 어쨌든 기준선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 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저번주에 배웠던 폴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베이스 앵글에 우리가 요 기준으로 해서 90도 오프앵 이 값을 정했으니까 요 입력받은 이 간격만큼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 이 방향으로. 뭐 P2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요각 보탠 그 각도에 요 간격만큼 가면 옮겨지는 P2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Q 이번에는 P1을 다시 제정이 하는데 폴라 함수로 P1은 기존 P1에서 앵글을 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B앵 베이스 앵글에다가 오프앵 요 값을 보태지면은 변이 각도가 되겠습니다. 요 거리는 오프 디스트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다음 P2 다음 P2는 똑같이 P2를 기준으로 하되 각도와 간격은 똑같겠습니다. 복사해서 변수 이름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될 거. 처음에 CNT 값이 1이니까 처음에 빨간색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값은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증감을 해두겠습니다. setQ CNT는 1 플러스 CNT 이렇게 증감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저번주에 했던 오스모드 환원시키기 오스모드 바꾸고 프린시로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디폰까지 닫아놨습니다. 저번주 배운 우리 정리해주는 거 쭉 해봤습니다. 지금 코딩 해놓고 나니까 좀 이제 점점 코딩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눈에 밑을 찾기 어렵죠. 자, 그럼 여기서 주성문을 좀 넣어놓을게요. 시스템 변수 할당, 기준 변수값 할당, 옵션에 따른 각도 할당. 자, 메인 반복 함수 반복 블록을 할게요. 그다음에 오스넷 복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로 가서 로드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EX56 해보겠습니다. 자, 첫점 입력 나왔죠? 둘째점 입력 여기까지. 간격거리는 저번주에 했던 get dist를 썼으니까 값을 넣어도 되고 캐드에서 직접 찍어도 되겠습니다. 이 리미트가 어느 정도 된지 모르니까 한 이 정도 간격 띄우라고 얘기를 할게요. 띄울 횟수 이렇게 나오죠? 자, 처음이니까 5번만 할게요. 5
간격 띄울 방향 90도냐 마이너스 90도냐. 자 1번 해서 90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해갖고 1, 2, 3, 4, 5 선은 5개는 그려졌죠. 선은 5개는 그려졌는데 이 간격을 보세요. 간격이 1, 2, 3, 4 4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기준선 기준으로 해서 1, 2, 3, 4니까 우리가 5를 입력했지만 선은 5개인데 간격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을 더 돌아야 되니까 우리가 입력받았던 카운트에서 플러스 2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 횟수만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EX56 이 정도 조금 한 이 정도 둘째 점 입력하고 간격거리는 한 요 정도, 간격 띄는 횟수는 이번에 7번, 방향은 이번에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2번 90도로. 자 그러면은 선은 1, 2, 3, 4, 5, 6, 7, 8 선은 8개인데 간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됐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리습창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while문을 안 해봤잖아요. 자 while문으로 이번엔 뭐 할 거냐면 반복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줄어드는 원을 그려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모두 복사를 해가지고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문서를 열어가지고 이번에는 듀티오알 지워버리고 그냥 깔끔하게 오순회부터 여기까지 지워버리고 그냥 새롭게 하겠습니다. 자, 일정하게 줄어드는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겠네요. BC 포인트, BP라고 할게요. get 포인트, 중심점 입력.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이 필요하겠네요. rDist. 그러면 get dist로 입력 받겠습니다. 베이스 포인트에서 러브밴드를 잡아주고 반지름 입력. 자,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할 거니까 이것도 이번에 off dist 똑같이 get dist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러브밴드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줄어드는 간격 입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ile 조건이 우리가 서클을 그릴 때 반지름이 0보다 작으면 안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조건을 여기서 넣어주는 거예요. 반지름을 입력을 하긴 했는데 점점 줄어드니까 그 반지름 값이 0보다 클 때만 그려라, 그런 조건을 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우리가 일정하게 줄어들 이 반지름 값이 0보다 크면 이 while문 반복문을 돌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커맨드 서클 중심점 반지름 값 이렇게 주겠죠. 엔터가 필요 없으니까 저 가로 닫아주고 커맨드 다이내믹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도 바꿔주는 거 하겠습니다. L 땡땡 C 땡땡 컬러를 CNT로 색깔을 줘라. 그러고 보니까 이 CNT를 아까 그까지 다 통째로 지워버렸네요. 그러면 다시 CNT는 1값을 기본값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할 거 있죠. 일정하게 간격을 줄여줘야 되니까 이 반지름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seq rdist는 빼라 뭐에서 rdist에서 offset dist만큼 빼면 그 값이 다시 갱신이 되겠죠. 그리고 setq cnt도 또 1 플러스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순에 복원했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코드 한번 정리해주고 자 로드해서 EX56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점 반지름은 여기 화면 넘어가면 안되니까 한 이 정도 할게요. 그리고 간격은 요만큼만 줘보겠습니다. 눈이 좀 피부 도네요. 마지막 컬러를 보니까 82 82번을 옵셋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컬러 값을 입력을 할 때 이 컬러 값이 이게 기본 값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있다가 240 가다가 흑백 250, 253, 255 마지막 흰색 비슷한 게 255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방금 이렇게 서클 그렸는데 255번보다 더 크게 간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지금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좀 줌을 한 다음에 중심점 찍고 최대한 빨리 한 다음에 간격을 아예 1mm로 해볼게요. 1mm로. 그러면 쭉 가다가 펑션 캔슬 인베일드 컬러 넘버 이렇게 오류가 나죠. 그쵸? 그럼 여기 우리가 쭉 가다가 이 서클들이 255번까지 갔다가 방금 오류 났던 이 서클 말고 그 전 원이 250으로 돼 있죠. 255까지. 그러면 우리가 오류가 나지 않기 위해서 조건식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세요? 자, 뭘 할 거냐면 조건을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아까 카운트를 우리가 셌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255번까지는 우리가 에러 없이 서클이 그려졌어요. 그러면 255가 맥시멈이겠네요. 맥시멈. 그걸 기준으로 잡고 이 카운트가 우리 계속 플러스 원 되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255보다 작거나 같으면 에러 없이 그려지니까 이 논리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while문으로 돌렸을 때 반지름 값이 0보다 작지 않아야 되고 카운트 값도 255보다 작거나 같아야, 즉 둘 다 t, 요 값도 t가 돼야 되고 요것도 t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까처럼 이 tt 순종이 아닌 잡종이 돼버리면 반지름 값이 0보다 작거나 또 카운트 값이 255가 초과된 경우잖아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닐이 들어오면 이것을 실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엔드문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 값도 t, 요 값도 t면 while문을 돌아라 라고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중심점 입력 똑같처럼 이렇게 하고 이번에 한 간격을 한 요만큼만 할까요? 중심점까지 하고 이번에는 한 5 정도 줘볼까요? 쭉 가다가 멈춰주긴 멈춰졌는데 이번에는 에러가 안 났죠? 마지막에 이 서클의 색깔 값이 255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뭔가 고문 같네요. 그죠? 뭔 렌즈 같기도 하고 무서워라. 좀 이쁘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심점 입력 이렇게 하고 이거는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멀티 옵셋 같은 그런 효과를 우리가 내봤어요. 이렇게 해서 리피트와 while문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봤고요. 조건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배운 논리 연산자, 조건 함수, 논리 판단 함수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 오늘 지금 이 while문에서는 end 값만 써봤지만 이 예제를 통해서 어떨 때 OR을 써야 될지 여러분 감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반복문 할 때도 숫자가 정해진 리피트를 쓸 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반복문을 돌릴 건지 이렇게 구상을 하시다 보면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 조건, 논리 함수를 배워서 기하 함수와 조합을 한 다음에 일정하게 간격이 벌어진 선과 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문자열 함수, 문자열 다루기 함수, 파일 다루기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서 캐드에 텍스트로 뿌려주고 반대로 텍스트 파일로 출력하는 그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문자열 파일 다루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구독 안 해주신다고 강의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튼 구독해주시면 확실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